1장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의 교육 목적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2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기획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기획 절차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활용되는 데이터 도메인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정별 기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활용되는 데이터 도메인 및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란 무엇인지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획득, 데이터 가공, 인공지능 모델 생성 등의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란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획득해서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구분, 선별, 포맷 변경, 변형, 데이터 라벨링 등 데이터를 가공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데이터를 획득해서 가공하고 실제로 모델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최종적인 모델을 선별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각종 지식과 정보를 라벨링해서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데이터 확장, 데이터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설계는 기계학습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과 구조를 모델링하고 데이터 구축 공정을 개발해서 데이터 작업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가공할 원천 데이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거나 제작, 축적하는 단계이고요. 데이터 가공은 AI가 인지하고 판단할 각종 정보를 태깅이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라벨링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확장은 성능을 높이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AI 구현을 위해서 고차원 정보를 추가해서 데이터의 정확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은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도메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도메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요. 본 교육에서는 AI 허브의 도메인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제 10개 이상의 도메인이 있는데 AI 허브에 나와 있는 도메인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죠. AI 허브에는 한국어, 영상 이미지, 헬스케어, 재난안전환경, 농축수산, 교통운류 총 6개의 도메인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한국어 도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도메인의 데이터는 한국어 음성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로 음성인식, 요약합성, 번역,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활용됩니다. 다양한 업종별 대화형 챗봇, 전문 영역 등의 회의록 요약과 화자 구분, 방언, 저음질, 음성 등을 인식하는 AI 스피커, 주요 언어 한국어 간 통번역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도메인 데이터는 한국어 기반의 모든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로 상황, 용도, 개인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 수준별 대규모 데이터 축적이 요구되고 다른 국가들도 언어 데이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구축된 한국어 도메인의 데이터와 향후 구축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그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로드맵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그 로드맵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도메인의 영역을 갖다가 조금 더 한 레벨 더 낮게 정의를 한 내용이고요. 에지이즈는 현재까지 이제 구축한 데이터셋을 소개하게 됩니다. 현황이고요. 그리고 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안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획하실 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획하실 때는 에지이즈는 이제 현재까지 있는 데이터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투비 쪽의 방향성을 좀 참고하셔서 투비에 해당되는 데이터셋들을 기획을 하시면 선정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도메인 데이터는 크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음성, 자연어 기반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음성 데이터는 단일한 분야, 업종, 환경의 음성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향후 구축될 데이터는 소음, 저음질, 다화자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고 복합적인 정보를 담은 음성 데이터로 확장해서 각종 음성 정보 인식 해석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자연어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간단한 대화문, 질의응답, 번역문 말뭉치 등 유형별 텍스트, 이미지 등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다채로운 분야의 목적, 상황별 언어를 인지하고 요약 합성 기능을 구현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언어 분석, 요약, 생성 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반 데이터는 전문 분야 언어의 의도, 의미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인데요. 전문 분야로는 법률, 특허 용어 분석, 라벨링 데이터 등을 구축했는데 향후에는 각 산업, 사회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언어 인식, 해석을 지원할 기반 데이터 및 도구를 확보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의미 분석 기능을 강화할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한국어 도메인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하실 때 이러한 한국어 도메인의 로드맵을 이해하시고 이에 맞춰 기획을 하시면 더 좋은 기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이미지 도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이미지 도메인의 데이터는 컴퓨터가 사물, 상황 등의 의미와 정보를 감지, 인식,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영상,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계 등의 동작, 인식, 구현, 불량품 판독, 3차원 공간 인지, 구성 등에 활용이 되고요. 영상 이미지 도메인의 데이터는 자율주행, AI 진단, 스마트 공장, 보안 시스템 등 각 산업, 사회 분야의 시각 기반 인공지능 구현 고도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원입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영상 이미지 도메인의 데이터와 향후 구축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이미지 도메인의 데이터는 크게 대상 인식, 영상 이해, 동작 영상, 지능적 인지, 3D 비전, 복합 상황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상 인식 데이터는 한국인 안면 인식 등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구축될 데이터는 추상화된 대상에 대한 인식과 분석, 국내 도심 공간 정보 등으로 확대해 국내 객체 공간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영상 이해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 행동 관련 영상 데이터 등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상황, 다양한 객체 배경의 인식, 처리를 지원하는 데이터로 확장해 다양한 객체의 통합 이해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동작 영상 지능적 인지 데이터는 센서로 간단한 동작과 인식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향후에는 동작, 상황 등의 종합적 인지, 가상의 공간 인식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동작 인지 및 상호작용 능력을 제고할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3D 비전 데이터는 현재까지 실내 공간 등의 3차원 모델 데이터를 구축했고 앞으로는 도시 단위, 크고 복합적인 실내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해서 파노라마 3D 구현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상황 데이터는
다양한 센서 상황으로부터 수집된 시각적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이며 이후에는 대규모 복합 상황에 대한 시각적 인식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복합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이미지 도메인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하실 때 이러한 영상 이미지 도메인의 로드맵을 이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도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도메인의 데이터는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 판독, 진단과 일상 속의 건강관리, 소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등을 뒷받침할 기반 데이터인데요. 활용 서비스 사례로는 질병 판독, 예측 정확성, 속도 향상, 건강, 수면, 관리 보조, 가상환경, 의료교육 등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도메인 데이터는 각종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헬스케어 도메인의 데이터와 향후 구축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도메인 데이터는 크게 질병, 건강관리, 사회적 의료, 그리고 첨단 의료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질병 데이터는 시급성 높은 질병 판독, 진단 지원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이며 향후 구축하려는 데이터는 임상결정 지원부터 합병증 예측, 재발 악화 예측 등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질병 판독, 진단, 예측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건강검진, 문진 정보와 수면관리 관련 정보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응급실, 중환자, 만성질환자 정보와 일반인 식이 스트레스 정보 등으로 확장해서 건강인의 일상 건강관리 기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의료 데이터는 임산부 관리 등 기초적인 사회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착수한 상황이고 향후에는 병원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 소아, 청소년, 소외계층 의료관리로 확대해 의료계층의 서비스를 개선할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의료는 신약 개발 지원 등을 위한 기반 데이터를 확보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다양한 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가상환경 기반 의료교육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가지고 신약 의료기기 및 의료교육 혁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데이터는 기존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선별해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다면은 앞으로는 목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전문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는 CT면 CT, MRI면 MRI 이런 것들을 보고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의료인들은 그렇게 한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환자에 대한 문진 정보나 그 다음에 개인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병력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있는 데이터셋들과 인공지능 기술들은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쪽이 많아서 이런 것들 실제 의사처럼 종합적으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하는 쪽으로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에 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양이냐 전양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통물류 도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물류 도메인의 데이터는 레벨 4 자율주행 구현에 필요한 자율주행 인지, 제어, 지능형 신호체계 기반 데이터와 물류 스마트화에 필요한 분야, 과정별 데이터입니다. 활용 서비스 사례로는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구현, 실내 자율주행 로봇 개발, 교통상황 인지, 안내 등이 있습니다. 교통물류 도메인 데이터는 고도의 자율주행 체계의 조속한 구현을 지원하고 물류 전 과정을 지능화하여 물류 전반의 비용, 소요 시간 최소화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현재까지 구축된 교통물류 도메인의 데이터와 향후 구축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 도메인 데이터는 크게 자율주행차, 지능형 신호체계, 스마트 물류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율주행차 데이터는 도로상의 각종 객체, 장애물, 주차 공간 인식 등 기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구축될 데이터는 악천후와 각종 이상 상황, 도로의 공간의 각종 개체 인식과 상호 판별을 지원하는 데이터로 확대해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구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신호체계는 현재 기준으로 교통법규 정보, 교통 혼잡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상황 인지를 지원하는 데이터로 구축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도로 상태 이상과 교통사고 발생 인지를 지원하는 데이터 구축과 함께 기구축된 데이터를 확대하고 고도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데이터는 화물 유형, 이동 경로 관련 데이터와 실내 자율주행 로봇용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향후에는 물류 과정의 위험 판단과 물류 배송 경로 관리, 항만 관제, 택배 등의 물류 전주기 관리를 위한 데이터로 확대할 로드맵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통물류 쪽 데이터를 기획을 하실 때는 이런 로드맵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환경 도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안전환경 도메인의 데이터는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난, 유해물질 유출 및 수질오염 등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분석, 예측 및 예방, 대응,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활용 서비스 사례로는 재난, 범죄인식 등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개발, 시설물 균열 등 안전성 탐지, 산림 해양 오염과 확산, 예측, 인식 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환경 도메인 데이터는 각종 재난과 사고, 환경 문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적 예측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로 확보가 시급하며 실제로 수요조사에서 매번 1위를 하는 도메인입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재난안전환경 도메인의 데이터와 향후 구축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환경 도메인 데이터는 크게 재난, 안전, 환경 이 세 가지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난 데이터는 풍수의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개별적인 재난 현상, 각종 기반시설 피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요. 향후 구축될 데이터는 복합적인 자연, 사회 재난에 대한 예측 대응 관련 데이터, 디지털 팀과 연계한 시설 안전 데이터 등 구축 등으로 확대해서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전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취약 분야, 고위험 산업 분야, 사고, 인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각종 생활안전사고 및 주요 산업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하고 범죄인식, 예측 관련 데이터로 확대해서 각종 생활안전에 선제적 대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 데이터는 피복 상태, 산림 수종, 도시 환경 등 국내 환경 기초 정보를 확보했으면서 향후에는 기후변화, 수질, 해안오염, 양상 등의 예측 대응을 위한 데이터와 국토 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수산 도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수산 도메인의 데이터는 생산성 향상, 비용 노동력 절감 등을 지원할 스마트 농업 데이터, 사육 및 질병 진단, 처방 정보 등 디지털 축수산 실현을 지원할 데이터입니다. 활용 서비스 사례로는 각종 작물의 생육 질병 관리, 축사 운영 자동화와 최적 관리, 스마트 양식장 구현 등이 있습니다. 농축수산 도메인의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 농축수산업 분야 모델 개발과 국내의 확산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생산 유통 전반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현재까지 구축한 농축수산 도메인의 데이터와 향후 구축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 도메인 데이터는 크게 농업하고 축산업, 수산업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농업 데이터는 정밀농업과 디지털 육종 구현을 위한 생육, 유전 관련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구축될 데이터는 생육, 환경 조절과 생산량 예측, 기기, 장비, 자동 제어 등을 구현할 기반 데이터를 확보해서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국내외 확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축산업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축사 환경,
사료관리, 수급 등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축종별 맞춤형 축사, 질병관리와 지능형 유통, 소비,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인공지능 기반 가축관리 모델 개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 데이터는 양식장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향후에는 기후환경, 양식생물 상태, 종자품질 진단, 예측과 효율적인 먹이, 수질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로 확보할 로드맵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농축수산 데이터 기획을 하실 때는 이러한 로드맵을 참고하셔서 기획하시면 훨씬 좋은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정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일반적으로 임무 정의,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의 단계로 수행이 됩니다. 임무 정의 단계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로 구축 계획서를 산출물로 내놓게 되고요. 구축 계획서는 구축 목적 일치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계획 문서 작업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획득 단계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시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률적 제약을 해소하는 단계로 원시 데이터를 산출물로 도출하게 되는데요. 원시 데이터는 기계학습을 목적으로 획득 단계에서 수집 또는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원시 데이터 획득 시 중복 제거, 포함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의 처리를 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원천 데이터를 산출하게 됩니다. 원천 데이터는 정제 작업을 수행한 데이터로 라벨링 데이터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고요. 데이터 라벨링 단계는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라벨링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에 부착하는 단계로서 그 결과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라벨링 데이터는 참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속성과 설명, 주석, 어노테이션이죠. 이런 어노테이션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셋을 이용해서 학습시키고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보정하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셋을 도출합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의 묶음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서 앞선 단계에 있는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를 이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정별 기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획득 기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획득 기획이란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데이터의 경우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획득하는 방법이 SNS, 웹사이트, 뉴스 등을 이제 크롤링하는 방법하고 문서, 고서 등 OCR 이미지를 획득, 번역 데이터 작성 등이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획득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크롤링을 하는 방법은 데이터 워낙 많기 때문에 갖고 오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하지 않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이제 뉴스를 언론사로부터 이제 사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SNS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상 데이터는 방송사 콘텐츠, 언론사 구매, 원저작자 구매,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직접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재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 가장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걸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CTV 데이터 획득을 하거나 이제 재현 데이터 생성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획득 방법인데요.
CCTV 데이터 획득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이제 지자체랑 협의를 하거나 혹은 이제 어, 실제로 그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이슈가 이제 크기 때문에 CCTV 데이터 획득이 이제 가장 어려운 데이터 획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CTV 데이터 획득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 하는 것들이 이제 재현 데이터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데이터 생성은 실제로 데이터를 갖다가 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재현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CCTV 데이터에 좀 많이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쪽 데이터의 그 재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하실 때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CCTV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CCTV 데이터는 15일, 길어도 제가 알기로는 2달인가요? 그 정도 지나면은 뭐 다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영상들은 보통 특이점있는 영상들 아니고서는 다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전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상 행동이나 뭐 특이한 데이터, 특정한 상황들을 갖다가 하려 하다 보면은 그런 영상들을 획득하기가 어렵거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강제로 최대한 이제 실제와 비슷하게 이제 재현해서 연기자들이 비슷하게 촬영하는 방식이 이제 재현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연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음성 데이터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녹음을 하거나 음악이나 소리 파일을 구매하거나 혹은 이제 VOC 데이터죠. 고객센터 상담 중 녹음된 내용이나 뭐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데이터 획득 방법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그 VOC 데이터나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데이터는 들어온 각 수집하기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할 때는 이에 대한 기획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엑스레이, CT 촬영 이미지 데이터 획득, 스마트워치, 체중계 등을 이용한 건강 데이터 획득, 내시경, 초음파, MRI 등의 영상 데이터 획득이나 진단, 상담, 음성 데이터 획득 등이 대표적인 이제 획득 방법인데요. 헬스케어 데이터는 실제로 그 수집을 하려면은 수집 자체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리 사전에 IRB라고 해서요. 허가를 받아야만 이런 것들이 획득하거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RB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SKO 데이터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구축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어려운 케이스들이 이제 영유아들이나 이제 청소년인데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구해야만 이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꺼리기도 하고 사례도 많지 않고 설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영유아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기획하실 때는 이런 데이터 획득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 획득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획득 방법을 기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획득 기획 RF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획득 도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방안 제시를 이제 언급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 문서에 대한 획득과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획득이 필요한지를 같이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영상 데이터의 경우 카메라의 필수 스펙에 대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필수 스펙이나 이런 장비에 대한 스펙을 적당히 적어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너무 스페시픽하게 특정 장비만 사용하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좀 과제 목적, 본사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종류의 카메라와 특별한 방식의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획득한 데이터의 일정한 변환에 대한 기준을 함께 RFP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음성 데이터 획득 기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한 경우 보시는 것처럼 방안 제시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 되고요. 데이터 획득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면은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획득하고자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획득이 힘들 경우에는 직접 생산할 것을 명시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 카테고리를 이제 명시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향후 구축되는 데이터가 기획 의도와 다르게 완성되거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카테고리가 빠져서 활용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메인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 장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되고요. 의료 데이터 장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장비와 데이터 포맷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진단명이 확실한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에서 착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도 다른 도메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값이 흔들리게 되면 이 데이터셋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진단명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고 진단명이 확실한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참값이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사용 데이터라고 해서 그 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증상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A라는 질병 때문에 그런 건지 B라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 사용하는 걸 좀 지양해야 되고요. 아직 획득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을 시에는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와 함께 기재한다고 명시해야 하고 임상 정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데이터 획득 기획에 이어 이번에는 데이터 정제 기획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기획이란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정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쓸모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민감정보 침해 우려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식별화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성이나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정합니다. 원천 데이터의 형태마다 형태를 갖다 설정을 하고요. 정제 후 데이터의 형태마다 설정이 되는데 원천 데이터 형태와 정제 후 데이터 형태는 데이터 유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정제 기획 RFP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도메인의 문장 유형 판단 데이터의 RFP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구성 부분을 보면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상 여러 문장에 하나의 라벨이 붙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라벨에 있는 최소, 최대 문장 수를 언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이 있다고 한 건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노테이션 데이터나 라벨이 있을 경우 한 건이라고 명시해 수량 측정 방식을 명확하게 합니다. 데이터 수량 부분에서 데이터의 수량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분포를 고르게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형태에서는 아직 원천, 학습용 데이터의 포맷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 포맷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원천, 학습용 데이터의 포맷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성 도메인의 RFP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구성 부분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발화 시간 같은 전문적인 용어는 용어에 대한 설명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한 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수량 측정 방식에 따른 모호성을 없애도록 하고 있고요. 음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량을 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원천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의 포맷을
명시하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로 발화자의 상세 정보, 성별이나 연령, 발화자의 감정 태깅입니다. 긍정, 부정,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발화 환경 정보가 정제된 환경인지 자분 환경인지 연령대별 특징적 발화, 은어, 속어 등을 갖다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도메인의 RF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성 부분에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변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변환 제한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라벨링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수량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변환이 있을 경우에는 변환된 데이터의 수량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하고요.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의 정확한 구분을 명시합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도메인의 RFP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구성 부분에는 어떠한 데이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진단 병명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급을 해야 되고요. 혹은 제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임상 데이터 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량에 대해 본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어 명시해야 하고요. 각 데이터의 파일 포맷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임상 데이터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고 학습 데이터의 라벨링 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비식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식별화 방안을 언급해야 하며 준수해야 할 비식별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획득, 정제 기획 방법에 이어 데이터 가공 기획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기획이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가공에서 라벨링이란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제된 데이터에 라벨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 데이터에 대한 설명 등 정제된 데이터가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라벨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 가공 기획 RFP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도메인의 그 문장 유형 판단 데이터의 RFP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가공 시 필요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데이터 가공 인력, 인원이 필요한 능력에 대해 명시하며 데이터 가공 기준에 대해 정확히 서술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문장 유형을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크라우드 워커 3인 이상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정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3인 이상으로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거를 기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문장 유형을 A라고 판단할 수, C라고 판단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이거를 다른 걸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명이 있을 경우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서 갈릴 경우에 제3자가 개입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손을 들어주는 기법으로서 예전부터 좀 이런 정성적 데이터의 라벨링을 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장 유형을 크라우드 워커 3인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문헌이 있을 경우에 정확히 명시를 하면 좋고요. 이거는 참고 문헌이 논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아티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 문헌이 있으면은 이 본 데이터를 실제 제안하는 제안사들이 오해 없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및 헬스케어 데이터 가공 기획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요. 어느 부분에 대해 가공이 들어갈지를 명시합니다. 만약 데이터 가공법이 아직 준비 중일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가공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합니다. 음성 데이터의 가공 기획 예시입니다.
어느 데이터를 가공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연령대별 특징적 발화, 은어, 속어 등이 포함된 데이터로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공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기준이 없을 경우에 이제 그런 기준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공 시 가공 범위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도록 합니다. 가공 후 결과물에 대한 출처하고 가공 방법에 대해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하면서 아직 구축 방안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방안 제시를 언급하도록 합니다.